네, 목요일장입니다. 오늘 투자 알고리즘 이즈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하고 얼굴은 되게 많이 뵀는데 저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처음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 대장주 부재합니다. 그런 가운데 순환매 개별 종목 장세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체크해 봐야 될 섹터는 바로 반도체가 되겠고요. 반도체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가 반도체 그래도 상승을 기대했는데 우리와의 기대와는 반대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시간 외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중국 매출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 부분이 얼마나 크게 우리 증시에 좀 작용을 할까요? 이 반도체에 대한 동력을 잃은 걸까요? 완전히 동력을 잃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중국 쪽 이야기를 빼고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HBM 관련돼서는 완판을 하고 있다.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2025년 지금 기업들 캐펙스 투자를 보면 2배 이상 2024년 비해서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으면서 캐펙스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HBM에 대한 완판 이야기, 또 루빈도 양산을 일정 차질 없이 그대로 할 것이다. 사실 시장이 기대했던 HBM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줬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돼서는 3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중국 매출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엔비디아 매출 비중이 한 30%를 차지를 하고 있고 물론 저사양 칩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 비중 자체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도가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이슈였어요. 중국 쪽에서 탈 엔비디아를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2026년까지 AI 관련돼서 3배 정도 확산을 시킬 것이다. 중국 안에서 해결을 좀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만큼 앞으로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국에서 이슈가 나왔는데 지금 엔비디아에서도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반도체 기업들 상승을 기대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제한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그래도 우려하지 않는 부분은 예상보다 낙폭이 크지는 않다라는 점. 그래서 시장이 지금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우려감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블랙엘에 대해서 중국에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좀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좀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배적인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중국에 대해서 좀 규제적인 문제가 지금 매출이나 가이던스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국내 증시 반도체 종목들이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점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가격적인 측면도 한번 여쭤볼 텐데 일단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만 원대를 겨우 버텨주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그래도 1% 상승을 합니다. 이게 만족스러운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최근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의 탄력이 더 좋다라는 점에서 하이닉스가 더 긍정적인 것인지 좀 궁금한데 그런 부분들 대표님께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삼성전자 7만 원대 초반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6만 원대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자. 지금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0.5% 약보합권이고요. SK하이닉스 현재 1%입니다. 어떤 쪽이 더 매력입니까? 일단 저는 두 기업 모두 매력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을 보면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HBM 관련돼서 이제 루빈이 양산 일정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여전한 상황이라서 두 기업 모두 매력도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상방에 대한 부분은 파운드리 쪽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상방에 대해서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 나왔던 이슈들 중에서 또 엔비디아가 지금 HBM 관련돼서라든지 이런 밸류체인 공급망을 좀 엔비디아 안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평균 판매 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부분인데 우리가 고사양으로 가면 갈수록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는 이점을 기대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질 수 있는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본다 하면은 SK하이닉스 여전히 견조하긴 건 맞기는 맞지만 상방에 대해서는 상승폭은 좀 제한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말씀은요. 삼성전자는 상방이 더 열려 있는데 하이닉스는 조금 닫혀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맞을까요? 열려는 있지만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시원하게 누가 더 먼저 열릴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쪽이 좀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매력도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모습을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상승 탄력이 한번 붙어줬을 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그런 모습보다는 살짝 그때 대비해선 지지부진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보유주분들 대응하시기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반도체 투톱은요. 그러면 그 밸류체인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삼성전자 밸류체인과 하이닉스 밸류체인도 대표님의 말씀이라면 삼성 밸류체인 쪽을 조금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삼성 밸류체인과 그리고 HBM 관련돼서 숫자가 좀 찍히는 쪽의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소켄 관련돼서 지금 PCB 기판 관련된 종목군도 최근에 뭐 심택이라든지 다시 한번 추세를 좀 돌려주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개별 기업적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반도체 하면 볼 수 있는 기회의 종목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좀 압축해서 그 안에서도 좀 가려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소켄 관련돼서도 심택이라든지 TLB 종목들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상황 속에서 그 종목군들이 최근에 탄력도가 좋기는 했지만 예전에 한동안 삼성전자 부진할 때 같이 부진했던 걸 생각하면 예상보다는 좀 아직까지는 상방에 대한 부분들 남아있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저는 좀 시세가 강하게 붙어주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지만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서 약간은 주춤한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여전히 기대 심리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HBM 관련돼서는 이수페타시스라든지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에서 심텍 TLB, HBM의 리스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그럼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종목은 뭐예요? 일단 원익 IPS를 봤었는데 네. 요즘에는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진테크라는 기업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약간 순환매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저는 딱 이 종목 탑픽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뭐 YC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 안에서 순환매를 노려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하시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바쁘게 대응을 해야 되네요. 반도체 섹터는. 알겠습니다. 자, 이 중국판 GPU를 만드는 회사에서 매출이 4,000%가 넘게 찍혔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뭐 피델릭스라든지 최대 주주가 중국 회사인 그런 종목들이 집중을 받고 있는데요. 이쪽에 대한 시선을 좀 당깁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급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단기적인 걸로 보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일단 계속해서 중국과의 이슈는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단발성 호재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중국이 물론 탈 엔비디아를 이야기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계속된 투자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나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로 다가올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봐야 될 부분이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가볍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다뤄봤고요. 다음은 저희 조선 체크해봐야겠죠. 일단 엄청난 합병 소식이 있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 그리고 HD현대미포가 합병을 한다. 방산까지도 지금 노린 합병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오늘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HD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제일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이 대장입니까? 제 생각에는 네. H현대 미포와 H현대 중공업은 어제 장중에 특히 미포 같은 경우에 장중에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도 시세가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소식이 나오고 나서는 그도 어저께 못 갔었던 HD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합병이 됐을 때 실적이 HD현대중공업이 상당히 시너지 효과로 좋아지면 HD 한국조선해양 당연히 같이 좋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해외 야드 쪽의 법인의 주체가 바로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에서는 어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HD 한국조선해양이 좀 시세를 이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환매 측면에서 오늘 조선해양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 주신 거면 HD 현대 그 조선사 라인업 중에서도 다시 한번 미포라든지 현대중공업이 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오늘 한번 좀 보니까 네.
하락폭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추세 자체가 크게 이탈되는 모습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물량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얼마나 이 부분을 잘 소화하고 다시 한번 딛고 올라갈 것인가의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 조선주들 대부분의 흐름을 보면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기자재단에서는 좀 좋은 모습이 나오는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조선 자체가 지금 캐나다 잠수한 60조 원 규모의 이슈가 또 나오기도 했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어쨌든 원하는 재료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이슈로 인해서 세론이 나왔지만 이게 조선주들을 끝으로 판단하다, 그거는 조금 이를 수 있다. 물론 지금 가격대라든지 밸류에이션의 부담감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신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중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이 또 급하게 들어갈 시기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고요. 자, 미국 정부에서 최근에 그 인텔의 지분을 일부 샀잖아요. 근데 다음 타겟이 조선업 쪽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자급자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미국 조선업 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면 마스가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건지, 국내 반도체 영향, 그 조선업계 영향은 얼마나 좀 있겠습니까? 일단 그만큼 조선업계, 그러니까 반도체를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국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국가에서 생각하는 산업 쪽이라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조선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한번 성장시키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저는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긍정적인 쪽으로 시장은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 시장에서는 중요도가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미국 정부 쪽에서 이 관리할 수 있는 산하에 두고자 하는 그런 산업이 맞다라는 부분과, 이번에 또 나왔던 부분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미국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또 허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소식도 나온 만큼 계속해서 협력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을 하기보다는 좀 시너지 쪽으로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자. 자, 그렇다면 조선 엔진, 조선 기자재, 그리고 어제 또 수소 쪽이 새로운 밸류체인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양한 조선에 관련된 매력적인 섹터가 있는데요. 어떤 섹터와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시는지요? 일단 다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인데, 일단 저는 수소 쪽은 어저께 잠수함 관련돼서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약간은 단기적으로 좀 수소 쪽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잠수함뿐만 아니라 모멘텀 자체, 우리가 특정 잠수함 섹터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조선 자체로 기자재단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 좀 수익이 잘 찍히는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전 최근에 XTX 엔진 쪽을 또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딱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블록딜 관련된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그만큼 지금 블록딜에 대해서 물량들을 장 외에서 조금 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물량이 풀릴 수 있다는 것으로 업황 자체가 반등을 하고 있고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시장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고, 네. 잠수함 관련돼서도 지금 범한 퓨얼셀과 함께 납품할 수 있다,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엔진 쪽을 가장 그 안에서도 좋게 보고 있었는데, 후발주의 성격으로 XTX 엔진이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여줬고,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사실 기자재단에서는 매력적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라는 의견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STX 엔진, 세진중공업. 자, 그럼 방사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또 오랜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이 중공업과 미포가 또 합친 이유도 방산에 대한 어떤 매출 상승에 대한 이유도 있거든요. 방산 섹터가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방산 계속 좀 매력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는데, 물론 부담감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MRO라든지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가 K 방산 관련돼서 이제 키우려고 하는 시너지 효과도 이쪽으로 초점을 맞춘 거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나 앞으로 상장에 대한 부분들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게 국방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 또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에 대한 무기를 사라고 하면 어쩌지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유럽과 중동에 대한 모멘텀 여전하고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주 잔고가 워낙 튼튼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수주가 단단하다라는 그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던 만큼 저는 충분히 최근 흐름들을 보면 살짝 많이 빠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쉬어간다는 느낌들이 좀 강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추세는 크게 꺾이지 않았다. 그래서 횡보 구간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방사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말씀 주셨고요. 로봇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정말 딱 이틀이네요. 딱 이틀 반등하고 지금 이틀 동안 지지부진합니다. 이게 추세가 꺾였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조금 오래 쉬어가니까 걱정되거든요.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저도 좀 로봇주들을 오늘 장 초반에 네. 이제 현대차에서 뭐 로봇이라든지 여러 신사업 쪽에 좀 추가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탄력적인 모습이 관련된 종목들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들은 하반기 때 우리가 금리 인하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매력도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집약적으로 종목들을 압축해서 봐야 되는 거는 확실하다는 것을 이번 상승세에서 다시 한번 좀 느꼈는데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뭐 노란봉투법 때문에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거는 좀 단기적인 이런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대기업들의 투자라든지 그리고 얼마나 양산을 빨리 하는지에 대한 이런 여부에 따라서 로봇주들의 행방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럼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어떤 기업을 봐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기업이라던가 그리고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 그리고 자동화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쪽을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종목으로 또 압축을 해보면 우리가 액추에이터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 결국 로보티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좋았던 만큼 로보티즈와 비슷한 이제 액추에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뭐 하이젠 R&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에 현대모비스가 로봇 쪽 사업에 이제 뛰어들고 하면서 액추에이터 쪽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산업에 대한 성장을 보면서 어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인가라고 봤을 때 액추에이터도 같이 커가는 산업과 그리고 휴머노이드의 원가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이 있는 쪽으로 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종목 그리고 저는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들 이렇게 좀 압축해서 단타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종목군들보다는 좀 길게 우리가 하반기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묵직하게 정말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로봇 섹터는 정말 압축해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말씀 주신 로보티즈, 하이젠, R&M, 현대모비스 쪽 액추에이터 관련 사업 영위하는 쪽들 한번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은 음식료 한번 볼 텐데요. 아니, 삼양식품이 어떻게 또 언제 160만 원을 넘었을까요? 이 불닭 신화가 정말 대단한데 더 갈 수 있을까? 여력이 있을까? 막 지금 사야 되나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참 탑픽은 맞는 것 같아요. 음식료에서 탑픽은 분명한데 지금 구간에서 이 가격대에서 신규 접근을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당연히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너무 높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100만 원대도 그랬고 120만 원대도 그랬고 150만 원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더 늦을까 봐, 기회를 놓칠까 봐 걱정돼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삼양식품 우리가 주가를 한번 보면 중간중간 쉬어가는 구간들이 분명히 좀 나왔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때 담아내신 분들이 지금의 승자가 되셨을 거고 지금 담아내시는 것보다는 또 분명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물론 오늘 나왔던 평가들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지금 밀양 2공장에 대해서 가동률 안정적으로 갈 것이고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불닭볶음면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여전히 끌고 있고 또 중국 신공장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더 많은 물량들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확대 모멘텀 이런 것들은 명확하기도 하고 또 영업이익률이 20%대가 나오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관세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공장을 이제 증설도 하고 여러 가지 광고비 이런 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퍼가 한 40 정도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 고점을 좀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은 언제라도 갑자기
어떤 조그마한 악재에도 살짝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따라잡는 매매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그러실 수 있고 네. 보유하신 분들은 열심히 행복한 시간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보유주 분들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그럼 혹시 음식료 안에서 삼양식품 제외하고 좀 살만한 매력적인 종목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 뭐 풀무원, 우양 이런 종목들 김밥으로 굉장히 지금 유명하긴 하지만 네. 푸드웰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오. 최근에 2분기 굉장히 호실적을 보이면서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줬는데 한번 눌림이 나왔었고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구간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나왔고 이 회사가 자회사를 통해서 냉동식품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간편 음식들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영위를 하는데 제가 실적을 좀 뜯어보니 외국 해외 매출 비중과 국내 매출 비중을 명확하게 나눠놓은 자료는 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2분기 때 괄목할 만한 숫자로 증명을 해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료 섹터에서 실적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색깔을 갖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좀 매력적이다. 그래서 푸드웰 좀 보고 있고요. 탑픽은 삼양식품인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삼양식품이 탑픽이긴 한데 주가 측면에서 이제 푸드웰이라는 종목도 염두에 두자 이렇게 언급해 주셨고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